당신 이름이 뭐야? 박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서비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요, 한 번쯤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이름이 뭐야? 인데요. 고객은 정말 제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겠죠? 또 이름을 묻는 고객들의 대부분은요, 기분이 좋아서이기보다는 사실 기분이 나빠서 묻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름이 뭐야? 는요,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나 여차하면 컴플레인 걸 거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골치 아파지는 건 직원이거든요. 유사한 유형으로는 명찰을 빤히 쳐다보면서 적어간다든지, 심지어 얼굴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갑질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항공기 승무원으로 근무를 할 때,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고객의 소리라는 레터가 있었거든요. 그 레터를 비행 내내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펼쳐놔요. 나 여차하면 적을 거야, 약간 이런 기세로요. 정말 안 당해본 사람들은요, 정말 모르는 스트레스예요. 여기서 고객이 갑질을 하려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불친절하거나 무성의한 직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하면 그제서야 갑자기 돌변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경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말인즉슨 직원에게 소위 말해서 불량 서비스를 당하는 경우에 고객의 권리를 찾고 본인 스스로 고객이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직원이 그랬는지 기억을 해야지만 명확한 피드백을 기업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는 고객의 유형은요, 직원은 매뉴얼 또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응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요구사항이 처리되지 않자 악의적인 의도로 이름을 묻는 경우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름을 묻는 행위 자체로는 악성 고객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고객이 이름을 묻는다라고 해서 진상 또는 악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단단히 기억하고 똑똑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 주의 관찰이 필요한 고객이라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즉, 응대는 지속되어야 되는 고객이라는 뜻입니다. 정당한 응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내 이름을 묻고 응대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이름을 묻는 이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 이름이 뭐야? 라고 한다면, 고객님, 저는 의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거나 안내 드릴 사항이 더 있을까요? 라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이름을 성의 있게 말하고요,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응대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혹은 고객님,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땡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영입니다. 혹시 불편하시거나 도움드릴 사항이 있을까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응대를 합니다. 이름을 물어본다라는 이유로 이름 알아서 뭐 하시게요? 박원영이요 라고 감정적으로 받아치면요, 오히려 나의 정당한 응대가 퇴색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름을 물어보는 악성 고객의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소, 돼지, 말, 강아지 새끼들을 운운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폭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하거나 무례한 사과를 강요하는 것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악성 고객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감정노동보호 블랙 컨슈머 대응 지침에 따라서 녹화 녹음 고지를 한다든지 자제 요청을 하고 전후 사정을 입증하는 설명을 한 후에 상급자로 이관을 하거나 혹은 자체 종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필요시에는 법적인 대응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초 응대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 같은 적정한 직무 수행이 필요하고요, 또 고객의 잘못된 행위에 감정적으로 내가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정중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고객이 이름을 물어보는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또 그 분위기까지 부정적이라면 꼭 별도로 내 정당한 응대에 대해서요, 상세 기록을 해두고 부서장 혹은 책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응대 날짜나 시간, 이슈사항, 또 몇 분 동안 내가 몇 번의 안내를 지속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주변에 누가 보고 있었는지까지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나서도요, 보고 후에 받은 피드백도 있죠. 그것도 꼼꼼하게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순간 나 몰랐다 라고 상급자가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내가 정당한 응대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름을 물어본다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 진상이야 혹은 갑질이야 악성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고객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 또한 고객이 잘못된 행위에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내가 정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문제 고객, 특히 악성 고객의 이슈는요, 응대자, 개인의 몫이 절대 아닙니다. 부서의 전체 또는 회사의 전체의 이름을 알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대응을 해야지만 고객의 갑질이라든지 악성, 블랙 컨슈머를 근절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묻더라도 찔리지 않는 나의 정당한 응대로 당당한 우리가 되자고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